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할게요. 원형적 사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즈원 장원영님이 긍정적이고 당당한 마인드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생긴 용어입니다. 저는 원형적 사고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공감하고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태도를 말하죠. 이와 비슷한 리프레이밍은 어떤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여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심리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까 싶으실 텐데요. 오늘은 원형적 사고와 리프레이밍의 공통점 7가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거대한 혁명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일으킬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럭키비키하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클릭해 주세요. 특히 원형적 사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그리고 삶의 각도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공통점 1. 자기 사랑과 자신감의 뿌리. 첫 번째 공통점은 자기 사랑과 자신감입니다. 원형적 사고의 핵심은 나는 나 자체로 충분해라는 믿음에서 시작돼요. 장원영님이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그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에너지입니다. 리프레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했을 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피드백은 내가 더 성장할 기회야라고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 비판 대신 자기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중 말을 더듬었을 때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대신 이렇게 연습하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해보세요. 원형적 사고와 리프레이밍은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을 키워준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자신감이 뿌리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공통점 2. 지속적인 성장의 마인드. 두 번째 공통점은 지속적인 성장의 마인드입니다. 원형적 사고는 나는 매일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건 나를 키우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리프레이밍도 똑같습니다. 실패나 좌절을 끝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조회수가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배우는 과정이야 라고 리프레이밍하며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채널이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그 마인드 덕분이에요. 원형적 사고와 리프레이밍은 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속적 성장 마인드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공통점 3. 선택의 주체가 되기. 세 번째 공통점은 선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원형적 사고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약속이 취소됐을 때 망했어. 대신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리프레이밍도 내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친구가 약속을 까먹었을 때 날 무시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지만 친구도 바빠서 깜빡했겠지라고 리프레이밍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게 바로 주체적인 삶의 시작일 수 있어요. 공통점 4. 감정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네 번째 공통점은 감정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겁니다. 원형적 사고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걸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 짜증나 라고 하기보다 운동해서 이 에너지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리프레이밍도 비슷해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이 아픔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질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별을 겪었을 때 그냥 울기만 하는 대신 이 시간으로 나를 더 가꾸자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죠.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통점 5. 현재에 집중하기. 다섯 번째 공통점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원형적 사고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내는 태도예요. 장원영님이 무대에서 빛나는 것도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기 때문이죠. 리프레이밍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 현재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대신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잔 경험이 있는데 잠이 안 오면 그 시간에 다른 효율적인 일을 찾아보자라는 리프레이밍 마인드로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현재에 집중하는 노력이 훗날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통점 6. 타인과의 연결 강화. 여섯 번째 공통점은
타인과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원형적 사고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려요. 장원영님이 팀원들과 밝게 소통하는 모습 다들 아시죠?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힘이 되기 마련입니다. 리프레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저도 예전에 지인과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을 때 리프레이밍으로 이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보자라고 생각하니 조금씩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던 경험이 있어요. 원형적 사고와 리프레이밍. 이 두 가지는 결국 우리를 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단순한 연결이 아닌 삶을 관통하는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통점 7. 모든 상황에서 긍정의 씨앗 찾기. 마지막 공통점은 모든 상황에서 긍정의 씨앗을 찾는다는 거예요. 원형적 사고는 어떤 일이 닥쳐도 이 안에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을 때 이걸 계기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리프레이밍도 비슷합니다. 리프레이밍은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지만 리프레이밍을 통해 이 실패 덕분에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어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원형적 사고와 리프레이밍은 둘 다 문제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불편함 속에서 긍정의 씨앗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밝고 주체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리프레이밍 하나, 원형적 사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형적 사고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처럼 이 영상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시면 주위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원형적 사고나 리프레이밍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라이프 리디자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